경상남도 사천의 맑고 푸른 하늘을 찢는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이 압도적인 엔진 소리는 단순한 기계의 작동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강대국들의 항공기술 독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 국가가 마침내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독립의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활주로의 흙먼지를 박차고 솟아오르는 날렵한 기체, 바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해낸 차세대 전투기 보라매의 역사적인 첫날갯짓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연구진과 벅찬 자부심으로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너무나 감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땀 흘려 이룩한 기술적 성취에 대한 찬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 사천상공을 울리는 굉음에 한국인들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숨죽이며 귀를 기울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지구 반대편 뜨거운 태양과 사막이 끝없이 펼쳐진 중동의 굳게 닫힌 비밀 전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고층 빌딩 숲이면 이 자리 잡은 아랍에미리트 최고 2급 안보 회의실. 평소라면 고요함만이 감돌았을 이곳에서는 지금 보라매의 비행 장면이 실시간 위성 통신을 통해 대형 화면에 영사되고 있었습니다.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아랍에미리트의 수뇌부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화면 속 전투기의 궤적을 맹렬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아시아 국가의 신형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자신들의 목을 옥죄어왔던 거대한 외교적 족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중동의 부호 국가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권력을 상상합니다. 그들은 사막에 가장 높은 탑을 세우고 바다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며 최고급 무기들을 사들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로 강대국의 무기를 수집하듯 사들이는 것이 그들의 안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부를 가진 그들이 왜 이제 막 비행을 시작한 아시아 끝자락의 전투기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 모순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화려함 이면에 숨기고 있는 차가운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부국들은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에서 치명적이고 굴욕적인 결핍을 앓고 있습니다. 그 결핍의 정확한 이름은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자본으로 가장 좋은 무기를 살 수는 있었지만 그 무기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마저 돈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첨단 항공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극소수의 초강대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기를 판매할 때 가혹한 정치적 청구서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그 청구서에는 돈의 액수 대신 철저한 지정학적 복종과 외교적 굴복을 강요하는 조건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쟁국가의 통신망은 사용하지 마라. 무기 사용처는 우리가 허락한 곳으로 제한한다. 무기를 팔며 주권국가의 내정과 외교까지 통제하려는 이 태도는 영공방어를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국가가 감내해야 할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지도자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산 무기가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선택지를 지우고 목을 겨누는 인질이 되어버린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이 숨막히는 체스판을 뒤엎을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성능은 최첨단 기종에 버금가면서도 불공평한 정치적인 족쇄를 채우지 않는 완벽하고 깨끗한 대안 말입니다.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날아오른 순간 아부다비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등장은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하늘의 권력이 마침내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제국주의적인 영토 야욕을 품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보라매의 비행은 중동 국가들에게 구원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억만장자 군주들이 어쩌다 원하는 무기 하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일까요? 무엇이 그토록 강력했던 초강대국으로 하여금 최첨단 전투기의 문을 굳게 닫아걸게 만들었을까요?
사천의 굉음이 불러온 나비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국제 권력의 민낯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과연 아랍의 부호들은 어느 밀실에서 어떤 모욕적인 통보를 받았던 것일까요? 아랍에미리트는 오랫동안 막대한 부를 통해 국가의 안전망을 구축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생존의 기본 공식이었습니다. 돈은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 무기를 통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우산 아래에 머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정점에는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주변국의 어떠한 레이더망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유령 같은 전투기는 아랍에미리트 영공을 지켜줄 든든한 수호신이 될 터였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수십억 달러의 돈 뭉치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날아온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은 무기 판매 계약서에 단순히 가격표만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안보 전략 전체를 뒤흔드는 가혹한 조건들을 빼곡히 적어 내밀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요구는 바로 통신 인프라에 대한 통제였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국가 전역에 중국 통신 기업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이를 국가 안보의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중국의 통신망이 미국 전투기의 민감한 군사 기밀을 빼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당장 관련 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거래에 선을 넘은 것입니다. 주권 국가의 독립적인 인프라 구축과 외교 정책까지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노골적인 간섭이었습니다.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판매한 전투기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족쇄를 채우려 했습니다. 아무리 막대한 돈을 주고 전투기를 구매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군사작전에는 단 한 대도 출격시킬 수 없도록 겹겹의 제약을 걸어둔 것입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 지도부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뼈아픈 굴욕이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워싱턴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경납고에 있는 전투기를 하늘로 띄울 수 없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최고의 무기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최고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믿었던 그들의 순진한 환상은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랍에미리트 수뇌부는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부의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첨단 무기에 의존할수록 국가의 운명은 외부 변수에 휘둘리게 됩니다. 지갑을 열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했지만 손에 쥐게 된 것은 든든한 안보가 아니라 워싱턴의 변덕에 묶인 사슬이었습니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동의 부국들은 강대국 체스판의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전투기 구매 협상이 기약 없이 중단되자 아랍에미리트의 영공은 치명적인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주권과 국가 안보는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아 빌려 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차가운 현실을 말입니다. 끝없는 협상과 굴욕 속에서 아부다비의 지도자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거만한 태도에 굴복하여 국가의 미래를 저당 잡힐 것인가? 아니면 험난하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낡은 동맹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지정학적 지렛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국을 대체할 만한 첨단 기술력을 가지면서도 정치적인 횡포를 부리지 않는 국가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절망감이 짓누르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그 틈새를 뚫고 들어온 것은 워싱턴의 오만함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아시아 국가의 방어체계였습니다. 거대한 검을 구하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단단한 방패를 먼저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아랍의 부호들은 누구에게 영공을 덮을 방패를 맡기게 된 것일까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에 좌절하고 있던 그 시간에도 중동의 하늘은 한시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을 비롯한 주변의 적대 세력들은 언제든 저렴하지만 치명적인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아부다비의 심장부와 핵심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벼락을 막아낼 강력하고 독립적인 방패의 구축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강대국의 변덕에 기대어 하늘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무려 10여 년의 고민 끝에 한화로 약 5조 원이 훌쩍 넘는 거액을 들여 대한민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격 체계인 천궁2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과 콧대 높은 방산업체들은 일제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하필 방산시장의 신흥국인 한국이었을까요?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미국의 요격체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유럽의 훌륭한 대안들도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계약의 이면에는 단순히 가성비나 기술의 우수성을 넘어선 아랍에미리트 수뇌부의 치밀하고도 고도의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궁2의 도입은 단순한 요격 미사일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가 과연 자신들의 국가적 운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세력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대하고도 정교한 신뢰 테스트였습니다. 아부다비의 권력자들은 숨을 죽이고 한국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한국은 과연 약속한 빡빡한 기한 내에 이 복잡한 무기 체계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무기를 팔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워싱턴처럼 자신들의 외교 정책이나 내부 인프라망 구축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 들 것인가? 만약 한국이 조금이라도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계약은 언제든 파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카로운 질문과 시험에 대한 한국의 대답은 아랍에미리트가 그토록 갈구했던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랍에미리트를 일방적인 통제나 훈계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 대우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인색하지 않았으며 중동의 뜨거운 사막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개량하는 과정에서도 아랍에미리트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천궁2의 운용에 있어 그 어떤 정치적 족쇄나 외교적 청구서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특유의 투명성과 비정치성은 강대국들의 거만함과 끝없는 간섭에 깊이 지쳐있던 중동 국가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엄청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지도자들은 마침내 처음으로 자신들이 지불한 막대한 오일머니가 온전히 자신들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기 거래를 넘어선 지정학적 인식의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방패를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군사적 신뢰의 최고 단계를 의미합니다. 적의 치명적인 미사일로부터 내 조국의 하늘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망을 특정 국가의 시스템에 온전히 맡겼다는 것은 그 국가와 거대한 운명 공동체가 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당신이 누군가가 정성껏 만들어준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패에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그들이 벼려낸 예리한 검 또한 쥐어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천궁2라는 방패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그 누구도 쉽게 깰 수 없는 견고하고 두터운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까다로운 허락이나 간섭 없이도 스스로의 하늘을 방어하고 개척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굳게 닫힌 서방 스텔스기의 문 앞에서 깊은 좌절을 맛보았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과 미래를 투자할 저녁 새로운 목표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어망을 완성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마지막 퍼즐은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역사의 필연처럼 권력자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들의 텅 빈 경납고를 채워줄 완벽한 타이밍에
경상남도 사천의 활주로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보라매가 굉음을 내며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보라매의 비행이 성공하자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는 흥분 섞인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 이른바 줄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방패를 샀으니 이제 창을 살 차례라는 단편적인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와 무기 거래의 냉혹한 현실은 마트에서 진열된 물건을 장바구니에 쓸어 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십조 원의 자본과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소문과 과장된 제목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 즉 아부다비의 권력자들이 설계하고 있는 훨씬 거대하고 정교한 체스판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흔히 무기 거래를 생각할 때 이미 완성된 제품을 돈을 주고 사오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지가 제한된 평범한 국가들의 방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처럼 압도적인 자본력과 분명한 전략적 목표를 가진 국가들은 단순히 남이 만들어 놓은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투기의 설계 단계부터 깊숙이 개입하여 자신들의 작전 환경과 미래의 안보 위협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맞춤형 무기를 창조해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무기의 진화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공동 개발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한 국가들이 무기를 소비하는 진짜 방식이며 KF-21 프로젝트를 향한 아랍에미리트의 시선이 남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야심을 실현할 완벽한 틈새가 때마침 열리고 있었습니다. KF-21에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던 국가가 분담금 납부 문제로 오랫동안 마찰을 빚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발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총각을 다투는 첨단 무기 개발 일정에 있어 치명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의 공간을 아랍에미리트의 막대한 오일머니가 정확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현재 비행 중인 블록 1, 즉 4.5세대 수준의 전투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그 이후에 예정된 블록 2와 블록 3, 즉 완전한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진정한 미래 전투기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자금난이라는 돌발 변수에 개입하여 막대한 자본을 수혈한다면 이는 KF-21의 스텔스 진화 속도를 폭발적으로 앞당기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워싱턴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량된 최고급 스텔스 전투기를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와 함께 중동의 하늘을 지배할 미래의 무기를 직접 빚어내겠다는 거대한 전략적 개입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줄계약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 깊고 치밀한 지정학적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표면적인 징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본으로 시간을 사고 신뢰로 기술을 얻는 이 정교한 게임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 프로그램에 한 걸음씩 다가서는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가 새롭게 돋아난 날카로운 송곳니를 서서히 갈고 닦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맹수의 송곳니를 가는 소리는 바다 건너 전혀 다른 공간에 치명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아랍에미리트와 피말리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숙적, 그들의 가장 위험한 라이벌은 사천의 굉음과 아부다비의 움직임 속에서 자신들의 체제가 무너지는 불길한 파열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둠 속의 웅크린이란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감싸 안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지구상에서 가장 좁고 치명적인 바닷길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막대한 비율이 매일같이 통과하는 이 해협은 그 자체로 세계 경제의 심장과 목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불과 수십 킬로미터 거리를 마주본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사이에는 단순히 상업적인 이익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지역 패권이 걸린 피말리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해협 곳곳에 자리 잡은 세 개의 작은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며 두 국가는 수십 년간 서로를 향해 팽팽하게 활시위를 당긴 채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거치며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현대전장의 핵심이자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공군력의 치명적인 노후화는 이란 수뇌부의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란 지휘부가 선택한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그리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소형 고속정들을 벌떼처럼 해협에 배치하여 숫자로 적을 압도하는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공방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안도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채 그들은 자신들의 영공방어가 그 안도감의 근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적대국인 미국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걸프만 동맹국들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무기를 팔면서도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은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은 항상 확전을 두려워했고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제 첨단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이란의 노련한 장군들은 바로 이 정치적 제약이라는 맹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막강한 미국 전투기를 경납고에 가득 채워두고 있어도 워싱턴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감히 국경을 넘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란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심리적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피가 흐르는 이 좁은 해협의 지배권은 결국 바다 위 군함의 숫자가 아니라 그 위를 날아다니는 전투기 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격차에 의해 결정된다는 차가운 진실. 그 진실 속에서 이란은 미국이 쥐어준 족쇄를 이용해 자신들만의 위험하고도 절묘한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천에서 들려온 KF-21의 굉음과 아부다비의 밀착 행보는 이란이 굳게 믿고 있던 이 심리적 방어선을 근본부터 흔들어버렸습니다. 만약 아랍에미리트가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한국의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하고 그 결과물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투기는 워싱턴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비행 코스를 제한하는 시스템적인 족쇄도 없고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부다비의 권력자들이 결단만 내린다면 언제든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 이란의 낡은 방공망을 유린할 수 있는, 오직 쥐고 있는 주인의 의지에만 복종하는 진정한 창이 페르시아만에 등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은 페르시아만 상공을 맴도는 미국의 F-15나 F-16 전투기와 긴장 속에서 공존하는 법을 터득해왔습니다. 미국의 무기는 분명 강력하지만 정치적인 제동장치가 확실히 걸려있는 예측 가능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날아온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 소식은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통제 불가능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란의 하늘은 어떤 상태이길래 오랜 세월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텨온 그들의 군사 지휘부를 이토록 끔찍한 악몽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요? 이란의 공군 기지에 줄지어 서 있는 전투기들을 바라보면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의 변덕이 얼마나 잔인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70년대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 시절에 이란은 중동 최고의 군사 강국이자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자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이자 당대 최고의 전투기였던 F-14 톰캣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란에게만 판매할 정도로 극진한 대우와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하늘은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이란의 F-14 편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주변 아랍 국가들은 감히 이란의 영공 근처를 넘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그야말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포식자였습니다. 그러나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발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완전히 역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든든한 우방에서 철천지원수로 돌변한 미국은 이란을 향해 가혹하고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화려했던 이란 공군의 비극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F-14 톰캣과 F-4 팬텀 전투기들은 새로운 부품과 정비 지원을 공급받지 못한 채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항공 엔지니어들은 쓸모없어진 전투기를 해체하여 멀쩡한 부품을 돌려막고 어둠의 암시장을 뒤지며 자체적으로 부품을 역설계하는 등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한때 중동의 하늘을 호령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군력은 이제 비행이 가능한 것 자체가 기적인 날아다니는 항공박물관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과거 중동 최강의 공군력을 자랑했던 국가가 이제는 낡은 부품을 억지로 이어붙인 골동품 전투기로 영공을 지켜야만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은 무기체계의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이란의 방공망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재를 피해 자체 개발하거나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들여와 촘촘히 구축했다고 자랑하는 레이더망과 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대부분 구형 3세대나 4세대 전투기를 상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인 4.5세대 이상의 최신형 스텔스 형상 기체들이 전파 방해를 뚫고 고속으로 침투해 들어올 경우 이란의 낡고 듬성듬성한 방공망은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노출하며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날렵한 형상과 최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춘 KF-21의 등장은 이란 수뇌부에게는 척추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노후화된 전투기로는 요격은커녕 쫓아갈 수도 없고 지상의 낡은 레이더로는 기습적인 침투를 사전에 탐지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 군부는 자신들이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힘겹게 쌓아올린 비대칭 전력과 낡은 방어망이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 단 한 대의 출현으로 인해 순식간에 휴지 조각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아를 식별조차 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미사일에 의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치명적인 타격. 이란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위협이 페르시아만 너머에서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격차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본질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스텔스 성능이나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F-35가 훨씬 더 위협적일 텐데 왜 이란의 장군들은 F-35보다 KF-21의 중동 진출을 현재 자신들에게 닥친 훨씬 더 끔찍한 악몽으로 여기며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보라매의 진정한 위력은 단순히 매끄러운 기체 형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체의 눈과 팔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사거리의 격차에서 비롯됩니다. 현대 공중전은 과거처럼 서로의 꼬리를 물기 위해 근접해서 싸우는 도그파이트의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 더 먼저 적을 발견하고 적의 사정거리 밖에서 먼저 치명적인 일격을 날리느냐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차가운 수싸움의 장입니다. 그리고 KF-21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란의 노후화된 공군력을 완벽하게 압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KF-21의 눈이라 불리는 A사 레이더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해낸 이 최첨단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하늘을 샅샅이 훑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7, 80년대 방식의 기계식 레이더는 안테나를 물리적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탐지 속도가 느리고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쉽게 노출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매의 A사 레이더는 전파를 마치 춤을 추듯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이란의 레이더망에는 거의 잡히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수십 개의 적기를 추적하고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란 조종사들이 자신의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잡음을 의심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 이미 보라매는 그들의 위치와 고도, 속도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조준을 마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보라매의 팔, 즉 유럽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와의 결합에서 완성됩니다. 미티어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발사 직후 연료를 한꺼번에 태우며 날아가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힘이 빠져 적기가 피할 틈을 주지만 미티어는 램제트 엔진이라는 특수한 심장을 달고 있습니다. 하늘의 공기를 빨아들여 연료를 태우며 비행 내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무려 200km에 달합니다. 특히 미사일이 목표물에 근접했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구역인 회피불능 구역이 기존 미사일보다 3배 이상 넓습니다. 이란의 F-14나 F-4 전투기가 보라매를 발견하기도 전인 먼 거리에서 미티어가 발사된다면 이란 조종사는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죽음의 궤적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며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보다 한 단계 아래로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의 강함이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격차에서 나옵니다. 이란이 운용하는 2세대, 3세대 전투기들의 관점에서 보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피탐 설계를 갖추고 최첨단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KF-21은 이미 완벽한 스텔스기나 다름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고성능 저격총을 든 사냥꾼이 횃불 하나에 의지해 낡은 칼을 휘두르는 상대를 마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느끼는 실체적인 공포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공을 지키는 요새와 전투기들이 보라매라는 보이지 않는 사신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매는 이란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유유히 비행하며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이란 공군의 자존심을 하늘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만들어내는 이 압도적인 비대칭성은 페르시아만의 군사적 저울을 한순간에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드는 것은 비단이 경이로운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첨단 레이더와 미티어 미사일보다 더 이란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KF-21이라는 무기 체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도 위험한 정치적 성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의 F-35보다 한국의 보라매를 더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무기를 다루는 손의 자유에 있었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KF-21의 날카로운 미사일이나 뛰어난 스텔스 기능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무기의 진짜 파괴력은 그것을 언제, 어떻게, 누구를 향해 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방아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은 중동에 넘쳐나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아랍 국가들이 아무리 성능 좋은 미국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무기에 보이지 않는 전원 플러그는 워싱턴이 단단히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지역 내의 전면적인 전쟁이나 통제 불능의 확전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우방국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무기를 팔 때조차 그 무기가 이란 본토를 향한 선제 공격이나 에스컬레이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외교적으로 철저하게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란의 장군들은 이 점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미국의 최고급 스텔스기 F-35가 아랍에미리트의 경납고에 가득 들어온다 한들 워싱턴의 복잡한 정치적 허락과 까다로운 원격 통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서는 단 한 대도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 이란을 폭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이란의 눈에 비친 미국의 무기는 고성능의 맹수이지만
목줄을 쥔 주인이 절대로 함부로 물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맹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중동의 하늘을 지배하던 이 오래된 안보의 방정식을 근본부터 파괴해버립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매할 때 가혹한 정치적 조건을 내걸거나 외교적 굴복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비행 코스를 미국처럼 원격으로 잠그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해 구매국의 작전 반경을 부당하게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에게 방산 수출은 철저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권 국가 간의 동반자적 거래입니다. 무기를 인도하고 기술을 이전한 그 순간부터 전투기를 하늘로 띄우고 적을 향해 미사일 방아쇠를 당길 권리는 온전히 무기를 구매한 주권 국가의 손으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무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초강대국의 스텔스기보다 정치적인 족쇄가 전혀 없는 사전모세대 전투기가 적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끔찍한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 프로젝트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 결과물을 손에 넣는다는 것은 언제든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통제되지 않는 날카로운 검을 쥐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부다비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어떤 외세의 눈치도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편대를 출격시킬 수 있는 완전한 작전 통제권. 이란이 진짜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점은 기체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아니라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적국의 잃어버린 자유와 주권의 회복입니다. 이란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제 워싱턴의 복잡한 정치 스케줄이나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을 분석하며 안도하는 대신 아부다비의 독자적이고 단호한 군사적 결단만을 오롯이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허락이라는 이란을 지켜주던 든든한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거치고 오직 자신들의 낡은 방공망으로 최신형 전투기를 상대해야 하는 발가벗겨진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무기 거래 시장에서 언제나 우위를 점했던 강대국들의 거만한 통제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지금 힘의 저울추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거대한 재편의 폭풍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이 불러온 이 무서운 나비 효과는 비단 아랍에미리트나 이란 두 나라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공도가 비단 아랍에미리트나 사천 상공을 가르며 날아오른 보라매의 굉음은 페르시아만의 굳게 닫힌 하늘을 뒤흔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파격적인 행보와 이란의 숨겨진 공포가 전 세계 정보기관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전혀 다른 대륙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시선 역시 대한민국을 향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의 안보 최전선에 서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중동의 또 다른 거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들은 지리적 위치도 직면한 안보 위협의 형태도 모두 달랐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아랍에미리트와 똑같은 하나의 거대하고 무거운 갈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번거인 그것은 바로 강대국의 변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온전하고 독립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첨단 무기 시장은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거대한 초강대국이 철저하게 양분하고 통제해온 독점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다극화 시대가 열리면서 이 오래된 독점 체제는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는 최근 벌어진 여러 현대전에서 그 한계와 기술적 민낯을 적나라하게 노출했고, 이를 구매하는 순간 혹독한 국제적 경제 제재를 각오해야 하는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미국의 무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구매국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끝없는 인도 지원은 기본이고, 무기를 팔면서 주권 국가의 외교 정책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심지어는
거대한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강요하는 피곤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중견국들은 이제 강대국들의 거만한 통제와 끝없는 정치적 청구서에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국부를 쏟아부으면서도 왜 무기 판매국의 눈치를 보며 국가의 자존심까지 버려야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세계사적인 피로감과 거대한 권력의 빈 공간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그토록 원하던 완벽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표준 시스템에 완벽하게 호환되는 압도적인 기술력, 경쟁국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생산 속도와 깐깐한 납기 준수율, 그리고 무엇보다 타국의 내정과 외교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철저한 비정치성. 대한민국은 글로벌 첨단 방산 시장에서 마치 신뢰와 중립의 상징인 스위스와도 같은 독보적이고 경이로운 지위를 스스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 방위산업의 빛나는 성공을 두고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던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온 결과라고 단순하게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KF-21의 부상과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전혀 다른 차원의 거대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강대국들의 파이를 뺏어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하늘과 땅을 지킬 강력한 힘을 원하지만 그 대가로 강대국에게 국가의 영혼과 자율성을 저당 잡히고 싶지는 않은 수많은 주권 국가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여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생태계 자체를 창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보를 살 수는 있어도 자유를 살 수는 없었던 낡은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무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냉혹한 진리를 깨달은 국가들은 지금 자신들의 미래를 짊어질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 아시아 끝자락의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의 활주로에서 쏘아 올려진 작은 기적 하나가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짜놓은 견고한 국제 권력의 체스판을 근본부터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라매가 이끌고 갈 이 새로운 자주국방의 시대는 과연 우리에게 평화로운 미래만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사천의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른 KF-21 보라매의 비행은 단순히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취를 알리는 기술적 승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강대국들이 독점해 온 무기의 권력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 지정학적 단층선을 뒤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시대의 거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막대한 오일머니를 들고 새로운 스텔스기의 진화에 동참하려는 끈질긴 계산, 그리고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페르시아만 넘어 이란의 군사지휘부가 밤잠을 설치며 느끼는 뼈저린 공포. 이 모든 얽히고 설킨 이야기의 중심에는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계 이상의 그 무엇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고 싶어하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가들의 근원적인 생존의 갈망입니다. 과거의 세계는 돈만 있으면 강력한 무기를 사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한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쳐놓은 거대한 안보의 우산 아래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이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뼈아픈 좌절과 이란의 참담한 군사적 고립을 통해 그 환상의 잔혹한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국가는 결국 강대국 체스판의 체스말로 전락하고 맙니다. 방아쇠를 당길 자유가 없는 첨단 무기는 그저 경납고를 장식하는 값비싼 고철에 불과하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부유함은 언제든 포식자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냉혹한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반세기에 걸친 피나는 노력 끝에 보라매라는 스스로의 검을 벼려냈고 이제 그 검은 중동과 세계 곳곳의 주권 국가들에게 진정한 자율성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마냥 축배를 들어야 할
해피엔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의 독점과 통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오던 세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기를 공급하던 제국주의적인 허락이 사라지고 각국이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롭게 무기를 휘두를 수 있게 될 때,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완벽한 억지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이라는 거대한 심판이 사라진 경기장에서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낸 국가들이 통제받지 않는 최첨단 무기를 손에 쥐었을 때 벌어질 일들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KF-21이 진화를 거듭하여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완벽한 스텔스기로 거듭나는 블록2와 블록3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보람의 편대가 사천의 하늘을 넘어 뜨거운 중동의 사막 위를 혹은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 상공을 유유히 비행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웅장한 전투기의 그림자는 강대국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낸 주권 국가들의 눈부신 평화를 상징하는 희망의 날개가 될까요? 아니면 더 이상 무력을 제어할 초강대국이라는 심판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훨씬 더 잔혹하고 통제불능인 새로운 무한군비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맹수의 그림자가 될까요? 이 무겁고도 매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굉음을 내며 창공을 가르고 있는 보라매의 궤적과 이를 숨죽여 지켜보는 우리의 역사 속에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